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전세난이 계속 심해지고 있다는 거 저희 부동산 가이드를 통해서 정말 수없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특히 강남권, 강동권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이주 수요 너무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요 국토부와 서울시가 이제 조의를 해서 이주 수요에 대한 어떤 대책들, 전세난이 더 심화되지 않기 위한 대책들을 좀 마련을 했다고 해요. 이주 집중 지역을 선정을 해서 이주 상담센터를 설립한다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좀 전세난에 허덕이는 우리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대책들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거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략도 오늘 챙겨드릴 거고요. 뉴스 확인하면서 또 대응 전략까지 꼼꼼하게 따져가시죠.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주셔야 됩니다. 2077-6330번으로 전화 주셔서요. 저희에게 물어봐 주시면 저희가 또 현명한 해답 해드리도록 할게요. 797-0300번 문자 번호고요. 문자로 질문 남겨주셔도 저희가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하는 날이네요. 만나뵐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들어온 뉴스들 오늘도 좀 체크해드려야죠. 핫 키워드 3를 통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키워드 3부터 열어봅니다. 월세 거래가 늘어나면서 서울의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월세 비율이 40%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최근 1, 2년 사이 월세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 접수돼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올해 들어서 3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난 심화에 따라 매매 전환 케이스가 급증한 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월세 얘기 먼저 해볼게요. 전세 종말이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정말 오래전부터 들려왔는데 이제 정말 월세로 전환되는 그런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대표님, 이런 상황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분석 부탁드릴게요. 일단 전세 금액이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이 어떤 식이 되냐면 소비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매매 금액이 올라가면 소비율이 올라가고요. 전세 금액이 올라가면 소비율은 떨어져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이렇게 물가가 하락되지 않고 소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또 성장이 약한 저성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가 계속 발목 잡히기 때문에 일단 금리까지 인하를 해 나가면서 시장에 유통되는 금액을 늘리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경제는 안 좋기 때문에 금리는 내려가는데 금리가 내려가서 전세 시장이 더 올라갈 수 있느냐? 계속해서 이제 낮은 금리에 의해서라면은 은행에 놔둘 필요가 없으니까 올라가는 전세 금액에 대해서 그래서 반전세로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꾸준히 전세를 어떤 식으로든 지금 저금리 대출로 안심전환 대출도 지금 이제 20조가 소진됐고 또 20조가 추가로 해서 될 텐데 어쨌든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어떤 비율, 어떤 이런 부분들을, 이율을 조금 낮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게 곧, 집을 좀 구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선회하는 거고,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전세가 아닌 월세로 이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 정도로 월세 거래량이 많이 늘었느냐라고 한다면 연도별로 이렇게 체크를 해보죠. 자, 저기처럼 일단은 색깔별로, 돼 있는 거에, 연도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 초록색으로 돼 있죠. 그리고 빨간색이 2013년도 그리고 2015년도 해가지고 점점 해마다 25%였던 어떤 거래 월세 비중이 2013년도였다면 지금 무려 40%가 월세, 전세가 아닌 월세로 지금 거래되고 있다는 부분. 경기도도 이제 비슷한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해가 거듭될수록 이제 늘어나고 있는 부분하고요. 또 이제 연립 다세대주택 면적별에 대한 월세 비중이 있어요. 이거는 그야말로 소형이면 소형일수록입니다. 그래서 40제곱미터 이하의 전용 면적 같은 경우가 무려 서울에서는 67%가 그에 해당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0에서 60제곱미터가 서울에서는 23%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세대 연립주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월세 거래량 늘어나는 부분하고요. 면적에 대한 부분이 최소한의
면적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이제 월세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이제 전세에서 월세로 전향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그 부분이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은 어찌됐건 그 서울 중요 지역에서의 그 월세 거래량이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이렇게 전세 금액이 이제 주춤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 어쨌든 간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가 느끼기에는 어떤 부분이 되냐면 자연스럽게 연립다세대에 대한 부분이 월세로 전환이 많이 돼 가면서 그에 따른 수익형 부동산으로 보유하는 것도 한번 위치마다는 고려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월세 비중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과 또 비싼 맥락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 전세난이 너무 심화되면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또 하나는 매매 시장에서 이 거래량이 점점 그래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최근 석 달 연속해서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집계가 지금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것도 좀 너무 전세난이 심하기 때문에 매매 수요로 전환된다, 뭐 이런 쪽으로 봐도 되는 걸까요? 일단은 집값을 산정하는 기준에 요즘에 이제 전세 비율이라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평균 전세 비율이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그 높은 전세, 대략적으로 뭐 한 80% 이상 되는 전세 비율, 예를 들어 매매 금액이 1억인데 전세가 한 8천만 원 정도 되면 80%의 전세 비율이 된 것이 점점은 이렇게 매수로 전환되는 그런 그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느끼기는 거예요. 이것처럼 거래량이 많으면 가격이 무조건 올라가지만은 않습니다. 그거를 첫 번째 단추는 어디서 꼽아야 되냐면 이렇게 전세 금액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 전세 수요자가 집을 구입하려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집값은 올라가지 않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첫 번째 단추가 공급량이 주변에 많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전세 비율에 섞여서 그 집이 올라갈 수 있느냐, 얼마만큼 구매력, 즉 대단지고 신축이고 위치가 좋은지를 또 살펴보면서 접근해야 된다. 실거주 목적이신 분들이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은 전세 비율이 높은 거를 우선으로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대로 심리적으로 직접 구입을 하고 싶은 그런 어떤 거리가 있는 대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많은 이런 아파트를 선택한다면 일단은 거주 겸 투자라는 측면에서도 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네,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서 뭔가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나?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한꺼풀 걷겨서 보면 우리가 좀 챙겨볼 만한, 만약에 이제 매수에 나서게 된다면 정말 잘 알아보고 선택을 해야 실패 없는 투자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자, 키워드 첫 번째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지난 26일이었어요. 한국일보가 부동산 전문가 15명과 건설업계 임원 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는데요. 70%의 응답자가 전세값 폭등세가 내년 또는 3년 이상 이어질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 분석해보겠습니다. 전세값 폭등세가 지금까지만이 아니라 앞으로 수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이 설문조사 통해서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요. 대표님도 생각 비슷하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금리 기조에서 지금 뭐 일시적으로 물론 이제 금리가 좀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꾸준히 전세 공급량이 적은 탓에 전세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처럼 이제 설문조사라는 부분이 이제 두 가지로 했어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 네. 그거하고 두 번째는 전세값 폭등이 얼마까지 이어질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이쪽에서 이제 시장에 대한 전망을 우선 보면요. 지금 분위기가 이제 아까 1월, 2월, 3월에서 거래량이 역대 사상 최대로 해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런 일시적인 부동산 시장이 언제까지 오래 갈 것이냐라고 한다면 일시적인 상승세가 아니겠냐라고 하는 분들이 14분이나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거의 반 정도가 일시적인 상승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앞으로 뭐 3년 지속이거나 대세 상승기가 일부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명암은요 굉장히 엇갈린 반응에 대비되는 그런 부분의 어떤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봐서도 지금같이 저금리 기조인 상태에서 또 전세 비율이 높은 상태에서 집을 매수하려는 성향, 그리고 분양시장에서 굉장히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너무 일반적인 거래
모든 것인 것 양 이렇게 조금 포장되는 이런 부분도 좀 단점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전세가 폭등세는 언제까지 될 것이냐라고 한다면 대부분이 그 한 70% 되신 분들이죠. 21분이 적어도 내년까지는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3년 이상 장기화될 분이 또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 일시적인 이 현상 전세값에 대한 상승 효과가 단 몇 개월 후에는 잠잠해질 것이다라고 예견하는 전문가는 한 명도 없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꾸준히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 전세 금액의 둔화폭은 아까 얘기대로 매매 금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세 비율에 대한 상황, 그리고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상황, 이 두 가지에서 어느 정도 가격이 비슷하게 약간 완만한 곡선을 그려가면서 평행선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즉 반전세에 대한 어떤 시장 트렌드가 굉장히 고착화될 게 올해, 내년, 내후년 이렇게 3년을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런 상태라면 집값도 마찬가지. 집값이 오를 집이 있다면 계속 그대로 갈 집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선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금 시장에 대해서 너무 낙관하거나 그렇다고 너무 방심하거나 이럴 필요 없이 계속해서 시장을 보면서 어떤 투자를 임한다거나 내가 타이밍을 잡는 거 이런 식으로 잘 살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의 물건들이 있죠? 그거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저희가 괜찮나 안 괜찮나 선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외에도요, 이윤환 대표께서 무료 세미나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뵙고 있는데요. 일정 좀 안내해드릴까요? 보시죠.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2015년 부동산 핵심 전략과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4월 4일 토요일, 4월 6일 월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진행되고요. 797-0300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 전화 상담하려고요. 전화 주고 계시죠? 아래로 나가는 전화번호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 만나러 가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시청자님. 어느 곳 네. 궁금해서 연락 주셨어요? 네, 여기 동탄 신도시인데요. 네네. 제가 동탄 이신도시 분양을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매매를 하려고 그러는데, 네. 매매를 해도 시기가 언제쯤 좋은가, 그것 좀 네. 궁금해서요. 분양을 받았고, 이거를 네. 언제쯤 매도하면 좋을까? 네. 이거 궁금하시다는 말씀이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동탄. 그러고요. 네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어떤 그리고 건가요? 그 동탄 이신도시요. 네. 거기 동탄역 근처에 분양을 투자로 네. 하나 더 분양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괜찮은가, 전망이 괜찮은가. 네네네. 네, 동탄 오피스텔. 이신도시 네. 그 근처를 한번 들여다보면 되겠네요. 예, 오피스텔. 오피스텔로. 알겠습니다. 체크해 드릴게요. 이단 대표님 네. 부탁드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동탄 1기 신도시에 예.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지금 네. 동탄 2 신도시에 분양을 받아 놓으셨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런 상태에서 동탄 1기 신도시 기존에 있는 아파트는 언제 파는 게 좋냐라고 한다면 네. 가능하면 빨리 파는 게 좋아요. 지금 거기 네. 내년에 KTX 6월 달에 네. 개통된다 그러는데 그때 팔면 더 그때 좋은데. 팔을까 하시는 거죠? 예. 자, 왜 제가 조금 서두르는 게 좋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거는 네. 지금 이제 동탄 2기 신도시가 이제 입주를 하게 돼요. 예. 점점 이제 입주를 하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처럼 네. 이쪽 동탄 1기 신도시 아니면 이쪽 병점도 있죠. 또 수원 이남도 있죠. 예. 이 근처에 지금 전세 비율이 거의 뭐 90%에 육박할 정도로 매매 금액은 그대로인데 전세금만 계속 올라서 있어요. 네. 이 전세금만 계속 올라서져 있는 이유는 그 전세입자마저도 사실은 동탄 2기 신도시가 들어서게 된다면 그쪽으로 집을 이제 분양을 받아서 가시려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거주자들이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동탄 1기 신도시에 차지하고 있는 이 높은 전세 비율이 오히려 조금 깎여지는 그런 모습이 될 거고요. 그 전세금이 깎여지는 만큼 매매도 잘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럼 내가 그때 팔고 싶어도 사실은 잘 팔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계속 이어질 거예요. 동탄 2기 신도시가 계속 입주하는 만큼.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매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KTX 노선이 동탄으로 이제 지나간다라고 하는 게 동탄 2기 신도시에 위치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동탄 2기 신도시 인근에 있는 또 시범지구를 토대로 해가지고요. 꾸준히 그쪽에 인기몰이를 할 것이고 상대적으로 동탄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거래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팔았으면 좋겠고요. 동탄 2기 신도시 쪽에다가 지금 오피스텔을 또 구입을 하면 어떠냐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자, 근데 제가 이제 항상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뭐를 조심해야 되냐면 그 근처에 공급량이 얼마나 많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첫 번째 항목이 되는 거예요. 동탄 2기 신도시에는 지금처럼 오피스텔 말고 이제 주거 형태로 11만 5천 가구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다수의 어떤 주거 지역이 나타나게 됐을 경우에 물론 오피스텔이 주거 형태가 아닌 어떤 그 사무실로 쓰는 용도라거나 이런 쪽으로 갈 수 있지만 통상 요즘 같은 상황에서의 오피스텔의 형태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많은 오피스텔 하나가 어떤 이 많은 주거 지역 아파트 안에 있는 또 소형 아파트 안에 있는 그런 부분하고 경쟁을 하게 됐을 때 얼마만큼 생각하는 것보다 월세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으며 또 앞으로도 시세 차익을 얼마만큼 높일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이 돼요. 요즘같이 지금 저금리 시장에 또 이 핫하게 분양 시장이 지금 뜨거운데요. 지금 얘기하시고 있는 부분이 우하고 많은 분들이 지금 몰려가고 있는 모습 속에 지금 같이 떠밀려서 들어가시려고 하는 건데 우리 여기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반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분위기가 뜨겁고 열기가 핫했을 때는 사실은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물건도 피를 받을 수 있을 때 파는 전략도 한번 세울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동탄 1기 신도시에 있는 주택은 가능한 좀 빨리 팔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동탄 2기 신도시의 오피스텔은 안 사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아, 네. 아우, 다른 사람들이 아니, 다 아는 호재는 더 이상 호재가 아닌가 봐요. 남들 다 아는 거 말고 조금 더 역발상을 이용해서 시청자님 좀 다른 물건들 좀 찾아오시면 저희가 또 그에 맞는 선별 작업 또 해드릴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여기까지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저희 2077-6330번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음 분 연결해 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어느 곳 궁금하신가요? 예, 제가 목동 3단지 네. 27평 실거주자인데요. 네네. 예, 매도 시점 전망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목동 3단지라고 하셨나요? 예, 예. 예. 네,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이은환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목동 3단지에 그 27평의 실거주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자, 일단 목동 하면 그야말로 그 서울에서 서남권의 대표적인 아파트 단지죠. 그야말로 네네네. 뭐 집값이나 여러 가지 형태, 교육 환경, 또 교통 환경, 거주 환경으로는 가장 그 서남권에서는 대표적인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늘 수요자들은 많이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특히나 예, 지금 목동 아파트 단지들이 용적률이 작은 상태에서 입주가 돼 있기 때문에요. 네. 사실 대지 지분이 좀 전체적으로는 다 높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거주 겸 투자라는 측면에서도 많은 수요자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가격은 더 많이 빠지지가 않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실거주시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이거를 만약에 매도를 한다면 어디 쪽으로 계획을 갖고 계세요? 혹시라도 뭐 자녀분들이 다 네. 성장을 했나요? 아니면 네, 네, 네. 다 성장을 했어요? 예, 예. 아,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예, 예, 올해 안에 네, 매도를 하려고 하고 네,
저쪽 제가 본 데는 저쪽 염창 근린공원 앞에 벽산이라는 24평짜리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예, 그쪽으로 옮겨갈까 하는데요. 이제 애들도 다 크고 해서. 아, 그러시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시점이 중요합니다. 네네. 자, 이 시점은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면 여기서 재건축이 된다면 언제부터 가능하냐면 이게 이제 86년도에 입주한 아파트예요. 3단지 같은 네, 경우. 네, 이게 이제 1,500세대 정도가 되는데 네. 자, 지금 형태에서는 가장 좋은 게 이 평형, 이 3단지에서 가장 적은 평형에 좀 살고 계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실거주 겸 투자 겸 이런 분들은 계속해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나중에 장기적으로 갔을 때 네. 여기 실거주 겸 투자 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냐면 재건축이 된다면 그 사업성이 얼만큼 되느냐. 지금 혹시 갖고 있는 27평의 대지 지분을 알고 계세요? 예, 19평 정도 되고요. 자, 19평이요. 용적률은 한 125%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19평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무상 지분율이란 거를 통상적으로 한 130%를 보게 된다면 네. 한 24, 5평 정도를 이제 받게 됩니다. 무상으로. 아, 네. 예, 그렇게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 시세가 제가 알기로 한 6억 중반 정도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앞으로 몇 평, 24평에서 25평짜리가 얼마짜리가 될 것 같냐라고 한다면 한 7억 초중반 될 거라고 예상이 돼요. 아, 네. 평당 대략적으로는 한 3천을 잡는 거죠. 네. 자, 그러면 그게 언제까지냐 한다면 입주 때 가능할 얘기라면은 아직도 예. 재건축이라는 바람이 재건축이라는 사업 기간이 오래 걸린 상태에서 앞으로도 시세 차익은 한 5천에서 1억은 더 벌릴 수는 있는데 그때까지 네. 가기에는 너무 조금 오랜 기간이 아니겠느냐. 네, 네. 차라리 지금처럼은 부동산 시장 바람을 전체적으로 재건축에 좋은 조건이 나타났을 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다음부터는 다음 달부터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거론이 되면서 네. 실제로 수혜를 입는 어떤 재건축에 대한 투자 성향을 가지신 분들의 움직임이 다시금 생겨날 거거든요.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분위기보다는요, 하반기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아, 하반기요? 지금은 누가 움직이냐면 실수요자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네, 워낙 네. 전세 비율이 높고, 네. 하다 보니까 그 전세난에 지쳐가지고 집을 사는 분위기가 1월, 2월, 3월 이렇게 지금 해당이 돼 있고요. 네. 지금 작년에 부동산 3법 통과된 부분이 좋은 영향이어야 되는데 일단은 시장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숨고르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도. 근데 네. 이제 4월 달부터는 일단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라는 부분이 현실화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움직이었을 때 4월 달에서 6월 달 후가 되겠죠. 그러니까 한 10월이나 12월 달 요 사이 하반기에 네, 네. 그런 어떤 움직임이 조금 이렇게 점점점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면 지금보다는 대략 한 5% 정도 상승, 즉 한 6억 7, 8천 정도의 거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네. 그렇게 네. 된다면 더 이상 앞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가도 7억 초중반을 끝때까지 이제 가져갈 거라면 그냥 요 정도 금액을 받고 나오는 것도 괜찮지 네.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아, 그래서 네. 올 하반기에 제가 조금 금액까지 이렇게 예상을 해드렸으니까요. 그때 네. 정말 그 금액 정도가 된다면 한번 매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고 한 번 더 질문을 주셔서 그때 정말 팔아도 되냐. 혹시 지금 그때 분위기라면 더 좀 가져가면 혹시라도 더 돈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없느냐. 한 번 더 되물어 보세요. 아, 일단 네, 지금 알겠습니다. 전망 그렇게 드릴게요.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잊지 마시고요. 하반기쯤에 이윤환 대표님 오시는 날에 맞춰서 전화 한번 또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좀 궁금한 사연도 굉장히 많으신데 저희 방송 외에도 이윤환 대표님 세미나 찾아가면 다 해결해 갈 수가 있잖아요. 네. 세미나 얘기 좀 해주세요. 요즘 분위기는 어떤가요? 분위기가 지금 거래량이 많이 늘은 만큼요. 점점 달아오르죠. 점점 달아올라요. 네. 많은 분들이 오시고 또 네. 오시고 해서 시장을 이제 보는 안목들도 상당히 지금 굉장히 높아지셨다. 그리고 물론 많은 분들도 오시지만요. 정말 지금은 눈망울이 초롱초롱 할 정도로요.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느냐. 네.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여유 있게 그냥 TV만 시청하시는 것보다는요. 발품을 팔아서 오셔서 뭔가 하나라도 공부를 더 하고 뭔가 하나라도 돈이 되는
그런 부동산을 들여다보는 게 가장 현실적인 것 같아요. 네. 네. 제 주변에도 어른분들께서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윤환 대표께서 뭐라고 하셨어? 방송 뒤에는 뭐라고 하셔? 이렇게 여쭤보는 분들 많으세요. 저는 몰라요. 세미나 가서 한번 구체적으로 상담 받아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눠봤네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짜 매물 정보 소개해드려야죠. 지금부터는 2077-6391번입니다. 여기로 전해주시면 저희가 매물에 대한 정보들 소개해드릴게요. 자, 오늘도 세 가지 매물 열어봐야 될 텐데요. 부자아파투자연구소 양팔석 대표,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두 분께서 어떤 매물 준비하셨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박일권 대표님의 매물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네, 오늘은 강남 3구에서 가장 저평가된 송파권역으로 가볼 텐데요. 오늘 소개해 주신 지역은 상업 업무시설들이 대규모로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 3년 안에 정말 많은 유동인구와 자본과 그리고 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이고요. 특히 메모드급 개발 호재뿐만 아니고 9호선 연장선에 3단계 구간 개통이 되어 있고요. 현재 가치보다는 미래 가치가 더욱더 주목받는 석촌 역세권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석촌 역세권 매물 잠시 뒤에 한번 열어볼 거고요. 양팔석 대표께서는 오늘 두 가지 매물 준비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매물인데요. 지난 주말에 9호선 연장 노선 2단계 구간이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블 역세권으로 태어났죠. 자, 전철 노선 3개의 노선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고 주변에 풍부한 개발 호재와 더불어 높은 임대 가치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 처지의 1번지 바로 강남구 역삼동과요. 두 번째, 아직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어느 것보다도 높은 시세 차익이 있는 곳. 잘 알려진 곳보다는요, 알려질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강동구에 있는 암사동 다세대 주택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세 가지 매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열어볼게요. 첫 번째 매물은요, 역삼동 열어보겠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분당선, 선정릉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고요. 올 10월에 준공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4층 건물 가운데 2층인데 방 2개로 구성이 돼 있네요. 매매 금액이 2억 9,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6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3,500만 원 예상하는 매물입니다. 양팔석 대표님의 매물입니다. 자, 이 매물, 역삼동 매물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추면 좋을지 초점 포인트부터 점검해 주세요. 네, 강남입니다. 그것도 30년의 먹거리를 해결해온 테헤란로의 그 중심축. 이제 9호선 전철 노선이 개통이 됨으로 해서 더욱 각광을 받는 곳. 그럼에도 불구하고 3,500만 원으로 가능합니다. 자, 이곳은요, 그냥 묻어두는 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주변의 변화에 의해서 큰 폭으로 가격대가 올라가는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한 곳, 바로 이곳 역삼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미래의 가치 높은 곳에 불과 3,500만 원으로 자,
깃발 꽂아두십시오. 내 자녀에게 또 나의 노후에 안정된 풍요로운 생활을 원하신다면 바로 여기가 그 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그 어느 것보다도 재건축 이주수요. 자, 개발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장래적인 겁니다. 5년, 7년의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개발 가치는 지금 당장 가격이 반영되기보다는 시간이 갈수록 가격이 반영이 되는 것인데 재건축은 이주가 시작이 되고 그 움직임이 활발하기 때문에 이미 1년, 2년 바로 단기에 그 답이 딱 나오는 그런 곳인데 개포이 재건축 강남에만 자그마치 6,970세대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3월부터 2단지, 3단지 시형 아파트를 필두로 이제 이주가 준비되고 있고 시작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주 수요지로 최적의 입지, 대치, 도곡 바로 이곳 역삼동이라는 점을 강조드리고요. 자, 세 번째는 이곳은 테란노입니다. 바로 30년의 강남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시설군에 그 밀집되어 있는 배후 주거지다 보니까 높은 임대 수익과 안정된 임대 수익과 더불어 미래 개발 호재가 풍부한 그런 기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그 9호선 2단계 이제 개통된 거, 그것과 맞물려서 이제 또 교통이 더 편리해졌다? 뭐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얼마나 교통 편리해졌나. 이 교통 뭐 비롯해서 입지적인 특징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좀 봐주세요. 그렇습니다. 이 종합운동장역부터 2호선이 다시 만나는 곳이 당산역인데요. 9호선을 이용하게 되면 약 한 15분 정도 단축이 될 만큼 이 9호선 라인은 이제 활짝 그 황금 시대를 열기 시작했는데 지난 주말에 개통을 했습니다. 이것은요 선정릉역입니다. 더블 역세권 당연히 9호선 급행열차가 서는 곳이죠. 여기서 걸어서 5분. 선릉역이라고 이미 2호선 분당선의 더블 역세권인 선릉역이 더불어서 한 6, 7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3개의 노선을 모두 도보로 이용할 뿐만 아니라 삼성동이 바로 1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국제교류복합지구가 걸어서 약 한 12, 3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이런 최근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그 어느 것보다 크다. 자, 풍부한 전철 노선과 더불어 또 자연환경까지 좋죠. 선릉이라는 자연환경과 더불어 이미 테란노가에 검증이 되어 있는 안정된 임대수익, 두 마리 토끼, 즉 임대수익과 플러스 미래의 높은 시세 차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입지의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 가치를 가늠할 만한 개발 호재들도 정리해 볼게요. 정말 많은 개발 호재들이 잡히고 있는 지역인데요. 대표님, 우리 뭐부터 볼까요? 네, 개포지구의 재건축을 전 첫 번째로 꼽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매물에 대해서도 투자를 하실 때는 그 매물과 주변의 개발 호재와의 상관관계를 꼭 따지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매물을 갖고 있어도 그 개발 호재와 상관관계가 없다면 그 개발 호재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투룸 다세대 주택은 바로 개포의 재건축 30년 이상 투룸 아파트의 이주세 세대가 진행되죠. 자, 10평에서부터 14평에 사는 개포의 재건축 현재 거주자들이 재건축으로 이주를 준비 중일 때 가장 주변에 둥지를 튼다고 할 때 바로 이곳 역삼동, 대치동, 도곡동이라는 점을 강조드리고요. 두 번째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자,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115층이 걸어서 15분 안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차량으로 몇 분이 아닙니다. 그냥 걸어서 15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기대 가치가 클 뿐만 아니라 삼성그룹이 R&D 센터라든가 또 신분당선 연장 노선이 하반기에 착공된다든가 뿐만 아니라 롯데 칠성부지의 개발이라든가 이런 풍부한 그야말로 강남의 판도를 크게 뒤집어 놓을 그런 개발 호재들이 바로 그 중심에 이곳 역삼동 매물이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 지금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살펴보고 있어요. 이제 건물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어떻게 좀 지어질까 궁금하고요. 투룸 구조라고 앞에서 봤는데 뭐 그 밖에 특징들 살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 보통 투룸이라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보통 10평, 11평 구조입니다. 여기는 사람이 투룸이라고 해도 잘 살지 못하는데 이거는 12.6평 실전용 면적이 아주 넓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계약을 하실 때는 실제 전용 면적이 얼마인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매물은 투룸치고는 아주 넓은 규모다. 거기다가 총 16세대로 구성이 되고요. 소개해드린 매물은 2층, 3층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실질적으로 그런 3베이 구조에 그냥 강남의 규모에 또 강남의 수준에 걸맞는 고급스러운
내외장제가 도입된다는 것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뭐 어떻게 된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최소한 역삼동의 가치를 가질 수 있을 만한 그야말로 튼튼하고 또 럭셔리한 그런 매물이 될 것인데요. 여기는 4월 20일경에 착공 예정인 선분양의 매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보실 수 없고요. 입지만 보시겠습니다만 30년의 건축 노하우를 가진 그런 건축주가 시공을 하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가격 체크하러 가겠습니다. 매매가 어떤지, 임대 수익 어떤지 살펴주세요. 예, 매매가 2억 9,500만 원으로 주변 시세에 비해서 착한 그런 가격인데요. 전세가 2억 6천만 원, 임대 조건부 잔금으로 처리하기 때문에요. 3,500만 원 확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임대 안 맞춰지면 어떡하나 걱정 내려놓으십시오. 전문 임대 관리업체가 또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후 AS라든가 또 임대 관리에 대해서 꼼꼼히 짚어드리니까 안심하시고 지방에서 투자하셔도 되는 그런 매물인데요. 임대 월세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랬죠. 왜? 테란 넣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요. 3천에 110만 원 내지 120만 원 임대 수익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대출이자 전부 제외하고 실제 투자 비용 6천만 원. 자, 대출이자를 제외하고 1년에 얻어가시는 수입이 거의 600만 원대, 즉 10%대의 높은 임대 수익도 얻어가면서 현대글로벌 비즈니스, 롯데칠성부지, 삼성 R&D센터, 신부당선 착공 이런 호재에 의해서 높은 시세 차익 가능합니다. 네, 자 이제 매물에 대한 정보는 다 가지고 갔어요. 여기에 하나 더. 매수할 때 유의할 점 분명히 있잖아요. 이런 것들 뭘 가장 먼저 떠올려 보면 좋을까요? 네, 이 선분양의 매물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은요, 현재 오셔서 주변 시세 꼭 확인하십시오. 자, 임대 수준이 정말 그런가? 아니면 현재 주변의 시세가 그렇게 높은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자, 첫 번째 매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매물입니다. 화면으로 정리할게요. 네, 두 번째 매물 살피러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송파동 매물입니다. 송파구 송파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8호선 석촌역에서 걸어서 6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올 7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네요. 방 2개 욕실 하나로 구성이 돼 있고 5층 건물 가운데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이 2억 6,500만 원이고요.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90만 원, 그리고 대출 가능 금액 1억 8천만 원 제하고 나면 실제 투자 금액 5,500만 원으로 내다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매물은 송파동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어떤 매물일까? 일단은 요약 정리하고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포인트 잡아주시죠, 대표님. 네, 송파권역에서 가장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하철 8호선 석촌역과 한 5, 6분 거리의 1차 역세권이고요. 바로 대로변 바로 안쪽에 있고 내년에 개통되는 9호선 3단계 구간 방위 사거리역이 개통이 되면 불과 도보 2분 거리의 초역세권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상업 업무시설들이 집중적으로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제1롯데월드 100층 이상 올라가고 있고요. 송파 대로변과 주변 지역에 많은 상업 업무시설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송파권에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메모드급 개발 호재에 직접적이고 가장 큰 수혜를 얻는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9호선 2단계 구간 지난 주말에 개통이 됐죠. 내년이면 3단계 구간이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석촌 역세권도 더블 역세권으로 되고요. 본 매물에서 불과 도보 2분 거리에 방위 사거리에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초역세권으로 탈바꿈하게 되기 때문에 9호선 연장선 개통에 직접적인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본 매물을 지역 주변 지역으로는 송파권역에 많은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시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정말 탄탄한 임대 수요가 받쳐주고 있는 지역이고요. 호재가 많은 호재들이 앞으로 내년, 후년 집중적으로 이제 개장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임대가 상승과 시세 차익 충분히 얻어갈 수 있다. 또한 역세권 개발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임대가 상승에 따른 투자금 회수나 시세 차익 뿐만 아니고요. 역세권 개발에 따른 단기간에 큰 폭의 시세 차익까지도 모두 가져갈 수 있는 매력적인 입지와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송파동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의 어떤 입지적인 특징도 굉장히 많아요. 장점들 위주로 한번 꼽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것들 좀 꼽을 수 있겠습니까? 네, 본 매물은 8호선 석촌 역세권 한 5, 6분 정도, 5분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불과 2분 거리에
방위 사거리가 개통이 됩니다. 9호선이 개통이 되면 더블 역세권의 완벽한 교통망이 갖춰지는 지역이고요. 위로 올라가시면 바로 석촌호수와 잠실 역세권, 제1롯데월드 걸어서 5분에서 10분이면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바로 우측으로 뭐 10분 정도만 걸어가시면 올림픽공원과도 접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풍부한 녹지시설과 상업 업무시설들, 교통편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송파권역에서 가장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뛰어난 입지와 인프라 시설 때문에 지금도 임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지만 향후 임대가 상승과 매매가 상승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입지상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9호선 연장에 대한 어떤 수혜도 얻어가는 곳이고요. 또 8호선 석촌역 하면 개발 호재로 제1롯데월드 얘기 빼놓을 네, 수가 맞습니다. 없잖아요. 개발 호재들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얼마 전에 백신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안전진단, 검사를 다 해봤지만 이상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투자를 하실 때는 이렇게 약간 좀 리스키하고 좀 안 좋은 소식이 나올 때 투자해 놓으셨다가 향후에 9호선 연장선 개통이라든지 제1롯데월드 타워가 완공된 후에 매도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남보다 큰 시세 차익 얻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년 개장되는 제1롯데월드 타워에 직접적인 가장 큰 수혜를 얻는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9호선 연장선 개통 1년 정도 후면 개통할 예정이고요. 특히 본 매물은 송파대로변에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향후 송파대로변 중심축으로 한 일종 지구 단위 계획에 수많은 개발 계획에 의해서 지금 고층 건물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고층 건물의 수혜를 바로 얻을 수 있는 지역이고 특히 문정 법조타운이라든지 가락시형 아파트의 재건축 이주 사업 그리고 주변 지역의 주공 5단지라든지 우성 아파트라는 재건축 이주소가 꾸준하게 얻을 수 있는 지역이고요. 특히 바로 전철역 두세 정거장만 가면 강동구를 대표하는 매머드급 재건축 이주소가 올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강동권에 추진하는 매머드급 재건축 이주소에 따른 수혜를 바로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역세권, 초역세권, 도보 2분 거리의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향후 역세권 개발에 따른 시세 차익 충분히 얻어갈 수 있는 매력적인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건물 한번 보러 갈까요? 7월쯤에 준공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방 2개로 구성되어 있는 매물이고요. 자, 어떻게 지어지게 될까 궁금한데요. 대표님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본 매물은 지금 골조가 거의 완성 단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 7월달, 올 여름에 입주 가능하시고 올 가을에 높은 임대를 맞춰서 입주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매물 또한 1군 건설회사에서 시공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속해진 모든 매물은 개인 건축업자가 짓는 매물들이 아니고요. 1군 건설회사. 검증이 된 큰 회사에서 짓기 때문에 그만큼 고퀄리티의 다세대주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장을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면도로 코너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5층 중 3층에 위치하고 있다. 동남향 구조에서 가장 다세대주택은 로얄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엘리베이터라든지 풀옵션, 한센 브랜드 주방 마감뿐만 아니고 드럼 세탁기와 에어컨 그리고 빌트인 냉장고까지 제공되기 때문에 정말 편안하게 안정적인 높은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입지를 가진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샘플하우스가 마련이 돼 있나 봐요. 내부 사진을 저희 함께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직접 한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가격 체크해 드릴게요. 자, 이 송파동에 있는 매물 한 어느 정도 선이면 접근이 가능할까요? 네, 주변 시세는 한 2억 8천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본 매물은 그런 매물에 비해서도 약 1,500에서 2천만 원 저렴한 2억 6,500만 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를 오셨을 때는 보수적으로 말씀드려서 2억 2천에서 3천 정도. 그러면 실투자금 자체는 3, 4천대에 비교적 소액 투자 가능하시고요. 수익형 부동산으로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보증금 3천에 월세는 90만 원 이상. 본 매물 또한 임대조건부 잔금. 제가 속해진 모든 매물은 임대조건부 잔금입니다. 그에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탁월한 입지와 건물의 퀄리티가 보장이 된다. 따라서 임대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으시고요. 임대가 완료가 된 후에도 끝난 후에도 지속적인 임차 관리가 되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할 수 있다. 특히 연간 수익률 10%가 넘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률을 얻으시고요. 향후 임대가 상승에 따른 투자금 회수, 역세권 개발에 따른 실투자금 대비해서 300~400% 이상의 시세 차익 3, 4년 안에 충분히 얻어갈 수 있는 매력적인 입지와 개발 호재를 갖추고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의할 점 분명히 있을 것 같죠? 매수 시 유의할 점 간단하게요. 네, 거의 모든 매물은 선분양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본 매물은 샘플하우스 1군 건설에서 시공하고 있기 때문에 샘플하우스 견본주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의 입지도 확인하시고요. 견본주택도 확인하시고 정말 편안하게 잔금까지 잔금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매물이었습니다. 송파동 매물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매물 하나 남겨놓고 있네요. 이번에는 암사동으로 모시겠습니다. 강동구 암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8호선 암사역에서 걸어서 1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올 10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8층 건물 가운데 5층이네요. 매매 금액이 1억 7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1억 5,5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1,500만 원 내다보는 매물입니다. 소액 투자가 가능하네요. 투자 포인트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네, 이곳 강동구는요. 현재 서울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움직임이 활발한 곳입니다. 올해 재건축 이주 수요만 해도 자그마치 10,000세대가 대기하고 있거든요. 이미 3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움직임을 현장에서 확인하십시오. 자, 1,500만 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전세가 비율은 어차피 똑같아요. 그렇지만은 분양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1,500만 원으로 가능하고요. 자, 완공이 되는 10월, 즉 입주 시점에는 아마도 1,000만 원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을 만큼 이곳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공급이 없는 귀한 그런 매물입니다. 전철역에서 1분 거리입니다. 뛰면 30초. 주변에 개발 충분히 이미 확보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더더욱 없습니다. 자, 이 매물 같은 경우는요, 더더욱 그 미래 가치가 좋은데 불량 원룸입니다. 자, 원룸이나 또 투룸은 많이 접하시죠. 그렇지만 1.5룸, 즉 방과 거실이 분리되어 있는 이 분리형 원룸은 아마도 방송에서는 거의 접하지 못할 만큼 귀한 매물이다. 즉 공급이 적다 보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가치를 크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매물이고요. 세 번째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그 어느 것보다도 재건축 이주지의 최적의 매물이다. 실전용 면적이 거의 10평에 가까운 9.5평입니다. 고독 주공 재건축 아파트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 30년 이상 5층 이하의 엘리베이터 없는 곳, 거기에 투룸 아파트의 실제 거주 면적은요 10평에서부터 14평 사이입니다. 자, 여기는 신축 주택에 엘리베이터 있고요. 실 거주 면적이 아주 쾌적하고 퀄리티가 아주 고급스럽기 때문에 그런 기대 가치가 더더욱 커지기 때문에요. 재건축이 시작될 때 가장 이주수로 입지가 좋은 곳이 바로 이곳 암사 천호 성내동이라고 할 때 그 암사동이 바로 이곳 전철역에서 1분 거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더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정말 초초 역세권이네요. 전철역 1분, 입지 여건 가운데 교통이 제일 중요하긴 한데 그 밖의 특징도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입지 여건 또 말씀드립니다. 전철역에서 1분 거리입니다. 뛰면 30초. 자, 이렇게 가까운데 주변에 생활 편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요. 천원 뉴타운 아시죠? 바로 300m 거리에 있습니다. 더구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자연환경. 생활 인프라 못지않게 삶의 질을 충족시켜주는 한강 광나루 공원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가치 가득하다. 8호선을 이용하면 강남 접근성 10분. 올림픽대로를 이용하게 되면 더더구나 10분이면 바로 강남에 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통팔달의 교통 여건과 더불어 생활 인프라, 자연환경, 주변의 개발 호재 풍부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인근 지역에 재건축 크게 하는 데 있잖아요. 개발 호재 분명히 될 것이고요. 이거 분석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고덕주공 재건축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기 때문에 그 계속적인 큰 폭의 시세차익 가능하기 때문에 입주 시점은 제가 초초소액으로 가능하다고 할 만큼 가치가 있고요. 자, 천원 뉴타운 이주수요 2, 3년부터 시작되면은 자그마치 3만 세대입니다. 그중에 올해 10,000세대가 시작이 됐고요. 롯데월드타워 전철역으로 4정거장 거리에 위치했습니다. 가서 보시면 롯데월드타워가 올라가는 것이 보일 만큼 가까운 지근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이곳은 첨단산업단지가 주변에 곳곳에 들어오죠. 강동 첨단 업무단지, 상일동 복합엔지니어링단지, 구리의 첨단산업단지와 남양주, 진건의 첨단산업단지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더더욱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전철 8호선의 연장 바로 가을에 확정됐죠. 그렇다면 암사역이 현재 종점인데요. 이제 별내 신도시까지 가게 될 때 경기 동북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강남권으로 출근할 때 바로 이곳 8호선 이용했다. 그랬을 때 이 암사역의 가치는 더더욱 높아지는 그런 입지의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암사동 매물 언제 지어지냐면요. 10월쯤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어떻게 지어지게 될까요, 대표님? 네, 이 건물은요. 강동의 삼성이라고 불릴 만큼 30년의 노하우가 이미 축적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아파트를 잘 짓는 회사가 이런 다세대 주택 짓는 것보다는요. 30년의 노하우가 축적된 그
그 검증된 업체가 짓는 것이 훨씬 더 안정되고 결로 현상, 누수 현상, 퀄리티가 보장이 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느냐가 중요한데 강동의 삼성이다 불릴 만큼 아주 뛰어난 퀄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매물은요, 이미 주변에 이 분이 지어놓은 건물을 가서 실제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만큼 잘 지어집니다. 8층으로 구성되고 총 38세대입니다. 그 중에 5층에 있는 그야말로 로얄층의 로얄층 매물, 분리형 원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면적이 9.5평, 아주 넓은 고퀄리티의 매물이 되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1억 7천만 원. 저렴하죠. 주변 시세가 이미 2억, 1억 9천에서 2억 원대를 호가하는데요. 1억 7천만 원 가능합니다. 왜? 선분양이기 때문에요. 자, 실질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셔가지고 또 방송에 나오는 그런 매물들이 사실대로 전용 면적이 갖춰졌는가, 또 나중에 입주 시에 그 방송에서 소개하는 그 가치, 즉 임대가가 그대로 맞춰주는가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매물 1억 7천만 원, 1억 5천 5백만 원 확정적으로 맞춰주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1,500만 원이 가능하고요. 말씀드렸죠. 10월, 11월 입주 시에는 아마도 1,000만 원으로도 투자가 가능할 만큼 이 지역은 임대가 상승이 됩니다. 자, 2년 뒤에는요. 2년 뒤에는 1차 매도 시점, 4년 뒤에 2차 매도 시점이 되는데 그랬을 때 시세 차익은 100%, 200% 높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매물입니다. 물론 임대 수익도 가능합니다. 2천에 60 내지 70만 원. 그랬을 때 대출이자 전부 빼고 실제 투자 비용 3천만 원. 3천만 원일 때 대출이자 빼고 11% 이상의 높은 임대 수익도 얻어가면서 주변에 전철 8호선 연장 노선이라든가 고덕 주공 아파트 이주라든가 또 첨단 업무 단지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기대 가치를 가지고 그대로 시세 차익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대표님 끝으로요. 매수할 때 유의할 점도 좀 꼽아주세요. 간단하게요. 네, 이 매물은요. 선분양입니다. 자, 4월 하순부터 공사 시작하는데요. 현장 꼭 방문하셔가지고 실제로 임대가가 맞는지 나중에 그 기대 가치가 커지는지 조사하십시오. 자신 있습니다. 마지막 매물 살펴보고 왔습니다. 암사동 매물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매물 살펴봤고요. 저희 양바석 대표님의 무료 세미나 일정도 안내해 드릴게요. 보겠습니다. 양바석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소액 투자와 재무 설계 챙겨드리고 있고요. 4월 3일 금요일 오후 7시입니다. 2077-639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드린 매물 정보도요. 2077-6391번으로 방송 이후에도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릴 거고요. 부자아빠 부동산 연구소 양바석 대표,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건 대표 오늘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